여기 크론병을 앓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20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병실에서 각종 트레이딩 관련 책을 모조리 읽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나고 퇴원을 한 그는 단칸방에서 본인의 전재산 1,500달러를 걸고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How much money are you making? I mean, bro, I've had $100,000 days. I've had $200,000 days. I've had $250,000 days. How old are you? 24, bro. 24. You could already tell. Like, look at the whip. This is ridiculous. Like, Yeah. the crib. And he actually just bought a new house, too. Like, this did. is not even. My name is Raul. I'm known as Lambo Raul online. Some people, bro, it's so weird because this was, when I was roughly like 10, 12 years old. The Dow Jones, those were the 3 assets that I actually focus on day trading every single day. It's online, YouTube, Google. I bought a course. I put $1,500 into a live trading account and I spent the rest. You want to treat trading as a business, so I have multiple trading tools that I use that obviously I pay a monthly fee for. Analytic statistics on my own trading performance, and within that, you do your pre-market analysis, and in your pre-market analysis, you have your game plan for the day. Hey, I'm looking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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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I'll always wait 5 minutes until the open because, again, like a ton of orders are coming into the market during the open itself, so there's just a lot of volatility. Yeah. There could be a lot of liquidity grabs. So I avoid trading the first 5 minutes of the open. After that is when I can already allow myself to start taking positions. And again, like 라울의 인터뷰 내용들을 들어보면 세력들의 유동성 사냥과 지지와 저항 매매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하는 매매법인데요. 오늘은 라울이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프라이스 액션 매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프라이스 액션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프라이스 액션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트레이딩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유행한 지가 오래된 매매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고수 트레이더들 중에서 일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수 트레이더들이 프라이스 액션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뛰어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존에 다루었던 보조지표들로 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변동성을 분석해 타점을 잡는 프라이스 액션을 활용한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라울의 프라이스 액션 매매법 3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할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켓 스트럭처, 한국말로 시장 구조입니다. 마켓 스트럭처는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추세를 정확하게 안다면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추세 방향대로 매매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켓 스트럭처를 활용해 추세를 식별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상승 추세를 확인하면 매수 포지션만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전의 상승 추세의 기본 원리처럼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뒤 다시 하락을 보이다가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저점을 만들고 상승할 때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일시적인 하락 이후 반등 시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는 하락 모멘텀이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이전 저점을 하락 돌파한 이후 일시적인 반등에서 다시 하락하는 지점을 찾아 쇼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저점과 고점이 추세를 그리지 않고 박스권을 그린다면 추세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매매를 쉬고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추세가 잡힌 차트를 보면 추세를 식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실시간 차트를 보면 추세를 식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차트에서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을 BOS, Break of Structure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직전 저점을 하락 돌파하는 자리를 BO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 지점은 마켓 스트럭처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는 저점만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를 보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다가 처음으로 저점이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라이스 액션 매매 전 알아두어야 할 두 번째 개념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매수와 매도의 주문량을 말하며 시장에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유동성이 풍부한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등과 같은 세력들이 주문을 넣을 때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면 가격에 왜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력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전략 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격대에서 시장 가격 조작을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력들의 가격 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 전략을 유동성 사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동성 사냥은 아직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 유동성 사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에서 반등을 보이는 박스권 시장에서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지선에서 매수를 걸고 손절은 이 지지선 바로 밑에 거는 매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손절 주문이 쌓이게 되면 세력들이 먹을 수 있는 유동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세력이 만족할 만한 유동성이 쌓였을 때 세력들은 손절 주문이 쌓여있는 이 가격대 밑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킵니다. 손절 가격대까지 하락하면 개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자동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되고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세력들은 저점에서 롱 포지션을 매수한 뒤 다시 가격을 올려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개인들이 어떻게 매매할지 상대방의 패를 세력들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이를 수익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트 교과서에서 나온 매매법을 그대로 실전에 적용해봐도 안 먹히는 이유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유동성 사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요존과 공급존입니다. 이는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가격대를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때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지점을 수요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공급존은 강한 매도세가 발생한 지점으로 이후 강한 하락 추세가 시작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급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돌릴 정도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월등하게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월등하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가격은 기존 하락 추세를 유지했을 겁니다. 따라서 급등하기 시작한 이 지점은 매수 주문이 급격히 늘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요존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급격히 하락한 구간은 매도자가 월등히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보인 이 지점을 공급존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수요존과 공급존을 찾는 방법은 강한 움직임이 시작된 첫 번째 캔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캔들의 저점과 고점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강한 상승세가 시작된 첫 번째 캔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좌측 도구를 클릭해 첫 번째 캔들의 저점과 고점의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이 수요존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음을 의미하고 가격이 다시 이 수요존까지 하락을 하면 이 수요존에서 다시 가격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강하게 하락한 지점에 첫 번째 캔들 영역을 공급존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이 공급존은 트레이더들이 강하게 매도를 진행한 구역으로 가격이 다시 이 공급존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프라이스 액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개념들을 활용한 라울의 세 가지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격이 이전 저점까지 하락 후 반등을 한다면 이 가격대에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력은 이제 이 가격대에서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동성 가격대 밑으로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킨 뒤 청산 물량을 저점에서 매수한 뒤 가격을 다시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력이 유동성을 사냥하는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는 상승 추세이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 쌍바닥형 차트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에 많은 손절을 걸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력들은 이런 차트 패턴 외에도 비트코인 1300 등의 데이터들을 함께 보면서 유동성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파악합니다. 역시나 쌍바닥 밑에 노란색 유동성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유동성을 터뜨리기 위해 세력은 가격을 의도적으로 폭락시켰고 개인들의 물량은 대부분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산되는 가격의 저점이 수요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모두 청산당했고 세력의 매집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요존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요존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수요존 하단으로 잡고 익절은 직전 고점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급등해 익절했습니다. 이 매매법은 손절폭은 작고 이익폭이 큰 손익비 좋은 매매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법은 수요존과 공급존 그리고 유동성 사냥을 실시간으로 찾아서 단타 매매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초보들이 실전에서 수요존과 공급존, 유동성 구간을 실시간으로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라울은 자동으로 수요존과 공급존, 유동성 구간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르쉐와 같은 슈퍼카 수십 대를 살 수 있었죠. 그 지표의 이름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슈퍼카 브랜드를 딴 포르쉐 지표입니다. 포르쉐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 지표를 사용해 포르쉐 지표 활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영역은 공급존이고 빨간색 영역은 수요존입니다. 그리고 매도존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개인들의 숏 포지션 청산 유동성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막대 중 가장 길게 나온 영역이 유동성이 가장 많은 가격대임을 나타내줍니다. 이 가격대는 개인들의 숏 포지션 손절가가 가장 많은 자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을 이 유동성 가격대 위로 올려 개인들의 숏 포지션 물량을 전부 청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숏 포지션 자동 청산을 위해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매도존의 최고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들의 자동 청산 주문이 끝나면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세력들은 숏 포지션을 매집한 뒤 가격이 내리면 익절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차트 하단 매수존 영역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개인들의 롱 포지션 손절가가 몰려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력들은 이 유동성 사냥을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 유동성 가격대 밑까지 하락시켜 개인들의 롱 포지션을 전부 청산시킨 뒤 저점에서 다시 롱 포지션을 매집한 이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매도존 최고 구간의 가격이 도달했을 때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매도존 최고가 윗부분으로 잡고 1차 목표가는 슈퍼카 지표 중심선, 2차 목표가는 매수존 최고점 구간으로 잡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해 중심선에 도달했을 때 절반을 익절해주고 매수 영역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를 전량 익절해줍니다. 가격이 정확하게 매수존 영역까지 하락 후 반등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5분봉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매수존 영역 최하단까지 세력이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매수존 영역에서 청산을 시킬 개인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물량을 매집합니다.
그리고 매수존 영역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매수존 최하단 밑으로 잡고 1차 목표가는 포르쉐 지표 중심선, 2차 목표가는 공급존 최하단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의 50%를 익절해 줍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를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후 세력은 가격을 매도존 최상단까지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숏포지션 개인 물량을 모조리 청산시켰습니다. 최고점에서 기관들이 숏포지션 물량을 매집했고 매도존에서 본격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존 최고점 구간에서 숏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매도존 위로 잡고 1차 목표가는 중심선, 2차 목표가는 매수존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중심선에서 1차 익절을 해주고 매수존 영역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 전부를 익절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라울의 프라이스 액션 매매법과 그의 핵심 지표인 포르쉐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르쉐 지표는 현재 라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가의 유료 회비를 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골드핑거 구독자분들에 한해 무료로 포르쉐 지표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지표의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